예고해드린 대로 전현희 민주당 당대표 정치 테러 대책위원회 위원장 모시고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기자회견하고 막 달려왔습니다. 기자회견 하셨군요. 네.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하신 겁니까? 오늘은 대책위에서 제보받은 새로운 제보 내용을 이제 국민들에게 보고드리고 예. 그 의미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정부의 축소 왜곡 지금 여러 가지 행해지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왔습니다. 제보가 많이 들어오죠? 제보도 많이 들어오고요. 예.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이 좀 저희들에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궁금해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도대체 저 범인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지금 공개를 안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전에 찾아봤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피습당했을 때는 50살 지충호, 리포트 대사 피습당했을 때는 61세 김기종 이렇게 다 밝혔거든요. 네, 거의 즉각적으로 다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뭐 충남 아산에서 부동산 업하는 김모 씨 이 정도만 지금 밝혔는데 그래도 이제 지금 요즘에는 뭐 SNS가 워낙 발달해가지고 관심 있는 국민들은 다 알아요. 저도 막 사진도 보고 그러는데 근데 어떻습니까? 변호사님이시니까 정부가 신상 공개를 안 했는데 우리가 이 사람 이름이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는 벌 받습니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건이 국내 언론이 아니라 외신에서 이미 신상 공개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름이나 얼굴이나 사진 그리고 뭐 직업이라든지 이런 게 외신에서 공개가 됐다는 게 참 그 국내 언론 현실이 그만큼 엄중하다는 그런 생각에 좀 그게 참담한 생각이 언제적입니까? 들고요. 전두환 때나 그랬지. 지금 외국에서 우리가 뉴스 보고 사실을 알아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진실을 외신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게 참 좀 부끄러운 일이고요. 그리고 이 신상 공개가 아까 말씀하신 박근혜 대통령이나 리포트 대사의 경우에는 신상 공개위원회 이런 절차는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는 아예 신상 공개 위원회 없이 그냥 판단해서 네, 수사 당국이 공개를 했던 것 같거든요. 뭐 그 부분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근데 이번에는 신상 공개 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공개하려고 이제 공개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공개 못한다 이런 이제 변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특강법이라고 특수 강력 범죄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이러한 잔인한 중대 범죄에 관해서는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범인의 신상 공개는 이 사건의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라든지 또 수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공익적인 목적에서 신상 공개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대책위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민주당에서 부산경찰청의 신상공개위원회에 재심의를 해서 신상공개를 할 것을 오늘 공식 요청을 했습니다. 적어도 공정하게 형평성에는 맞게 해줘야죠. 누구는 공개하고 누구는 안 하냐.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막 그 유언벼만 떠돌아다니고 국민들 판단만 더 헷갈리게 한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법에 걸릴지 몰라서 그냥 위원장님한테만 살짝 보여줄게요. 제가 최근에 사진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사진을 막 보내왔어요. 그런데 또 화면에 캡처가 된 이 사람하고는 얼굴이 좀 달라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맞습니까? 저도 그걸 누군가에게 받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좀 다른 것 같죠. 왜냐하면 이 얼굴이 이제 그 범인의 얼굴인데 이 얼굴은 이제 맞잖아요. 근데 그 얼굴과는 좀 달라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이제 투명한 정보 공개가 없다 보니까 발생하는 가짜 뉴스의 일종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가짜 뉴스가 더 이상 퍼져서 유언비어가 이렇게 유포되기 전에 투명한 정보 공개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확실히 밝혔으면 이런 게 안 돌아다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런 게 이제 유출이 되면 만약에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라면 이 사람 명예는 얼마나 훼손이 되겠습니까? 너무 억울한 사안이죠. 일단 위원장님 보시기에 앞에 보여준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이 말씀이죠.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정 정당이랑 또 그 관계자랑 찍은 사진으로 보이는데요. 괜히 이런 이제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이 또 정치적인 업무가 또 퍼지는 그럼요. 그런 계기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당적도 궁금한데 안 밝혀, 신원도 안 밝혀. 그러니까 만약에 민주당한테 유리한 정보 같으면, 불리한 정보 같으면 안 밝혔겠냐, 상식적으로. 저 범인의 신상이 드러났을 때 정부 여당에 불리할 것 같으니까 감추는 거 아니겠냐, 이런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거 아니에요? 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이번에 어디서 유출이 됐는지 모르나 수사 당국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들 초기에 민주당원이다. 그리고 이 사건의 단독범이다. 그리고 또 이 사건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그 피해자 이재명 대표의 상태 이런 부분에 관해서 많은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특정 정당에 유리하고 특정 정당에 불리할 수도 있는 이런 내용들을 선택적으로 이렇게 나가서 언론이 보도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뭔가 특정 정당에 불리하게 이제 민주당 야당에 불리하게 하는 그런 이제 기사는 선택적으로 정보가 나가고 반대로 그 여당 쪽에 불리한 그런 내용은 나가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요. 실제로 기사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명한 정보 공개가 없다 보니까 이런 이제 국민적인 의혹이 계속 증폭이 되는 거죠. 오늘 나와주셨으니까 이제 그 전에 대책위원회에서 이번 경찰 수사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런 인식을 비치셨거든요. 그 내용을 저희가 준비했는데 한번 들어보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설명을 좀 들었으면 합니다. 대책위원회에서 전현희 대책위원장 발언했던 내용을 먼저 들어보실까요? 이는 경찰이 이 사건을 단순한 형사 사건 정도로 사건의 의미를 축소 왜곡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수사는 사건의 본질을 정치적 의도로 왜곡한 축소 수사이자 실패한 수사다라고 규정합니다. 자, 정치적 의도로 축소했고 실패한 수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시는지 좀 설명을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점들이 그렇습니까? 네, 이 사건 발생 초기에 발생하자마자 현장에 있던 기자들과 또 목격자들에 의해서 많은 이제 그 당시 테러 범행 상황에 대해서 보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1.5cm 열상이다. 그리고 출혈이 뭐 심하다는 그런 식의 표현, 와이셔츠가 흥건히 피해 젖었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흉기 이런 표현을 썼고 또 테러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사건의 초기에 엄청난 파장이 있는 듯했으나 바로 그것을 잠재우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그 국무총리실에 대테러 상황실이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문자가 배포가 됩니다. 그 정부에서 공식 배포한 문자인 거죠. 그런데 그 문자 내용에 보면은 초기에 1.5cm 열상이라는 표현이 1cm로 축소가 됩니다. 그리고 출혈이 적다.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흉기가 과도라는 표현으로 조금 순화가 되고 그리고 경상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맨 처음에 이 언론들이 보도한 그 내용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죠. 그러면서 언론의 이 대테러 상황실 문자 유포된 이후에 언론의 그 보도 이런 이제 내용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출혈도 별로 없고 경상이고 아주 이제 열상이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 사건의 의미를 축소하는 보도가 이제 그 온 언론 인터넷을 뒤덮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촉발한 계기가 총리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가 이 의도했다 의도하지 않았던 이 그 사실과 다른 문자를 유포를 해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언론을 사실상 언론이 허위 뉴스를
이렇게 보도하게 만드는 촉발한 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이후로 인터넷 언론 댓글에 이재명 대표를 조롱하고 자작극이다, 쇼다. 그리고 뭐 피도 안 흘렀는데 찔러도 피도 한 방울 안 나는 뭐 이런 식의 묘사하는 이 가짜 뉴스 또 극우 유튜브가 이렇게 양산이 되고요. 그런 단초를 댓글도, 제공했다. 예, 엄청나게 많이 쏟아집니다. 예. 그래서 사건의 프레임이 바뀌는 거죠. 사실은 이 사건의 실질은 나중에 서울대병원에서 밝히지만 경정맥이 목에 있는 경정맥이 60%가 손상이 됐고 단순 열상이 아니라 이거는 상처의 이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깊이가 중요한 거죠. 얼마나 깊이 찔렀나. 그래서 실제로 60% 경정맥이 손상됐으면 바로 옆에 있는 경동맥도 손상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고 자칫했으면 현장에서 즉사할 수도 있는 매우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런 엄청나게 위중한 생명에 정말 이럴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을 단순 열상 그리고 1cm 경상 이런 걸로 묘사를 한 총리실 문자가 이 모든 엄청난 정치적 테러 사건을 프레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주목을 하는 것은 이 사건 자체, 테러 사건 자체의 위중함 그리고 이런 테러 행위가 다시는 없어야 된다는 거기에도 저희들이 그래서 적극적으로 진상규명해야 된다는 게 1차적인 저희들의 요구사항이고요. 예. 둘째, 2차적으로는 이 사건의 정치적 파장을 줄이기 위한 정부 측의 어떤 의도가 있지 않았나. 왜냐하면 보낸 문자가 너무나 명확하게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은 총리실이라는 정부 기관이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렇게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거리가 먼 허위 내용을 담은 문자를 사건 발생 초기에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를 했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리고 그러한 문자 배포를 작성한 자와 작성을 지시한 책임자는 누구냐. 반드시 진상이 규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문자 작성 지시한 문자를 배포한 그 책임자가 이 사건의 2차 정부에 의해서 가해지는 2차 테러의 범인이다. 그래서 반드시 진상규명을 저희들이 요구하고 저희들은 끝까지 이 부분을 진상규명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 일단 총리실에서 이런 문자 보낸 것과 관련해서는 고발 조치를 하셨죠? 현재 지금 민주당 법률위원회에서 예. 이 고발장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예, 고발하실 생각인데 이 문자를 만들어서 불특정 다수한테 보냈다고 그러셨는데 뭐 보도 자료 형식으로 보냈습니까? 초기에 저희들이 많은 제보를 받았는데요. 사건 초기에 대략 11시 5분 전으로 이 문자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총리실에서 왜 이런 걸 만들어서 보내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를 이제 의도는 알 수는 없으나 결과적으로 그 사건 허위 내용을 담은 그 문자로 인해서 여론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끔찍한 정치 테러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그런 테러를 당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안타까움 또 짠함 이런 동정 여론이 일었다가 이 문자 배포 이후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조롱, 가짜뉴스, 흉기가 아니라 젓가락이었다. 뭐 자작극이다, 쇼다 이런 식의 언론의 기사나 그리고 유튜브 그리고 인터넷 댓글 등 여론이 완전히 프레임이 바뀌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의도하에 사건을 축소 왜곡하려는 의도가 아닌가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 거죠. 우리 전현희 위원장님께서는 이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도 하셨지만 이번에 정치테러 대책위원회 위원장 맡으신 걸 보고 야, 참 절묘하다, 참 최적임자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위원장님은 의사이시면서 또 변호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이 일과 관련해서 이보다 더 정확하게 핸들링할 수 있는 분이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식도 있고 또 이런 판단도 하고 그러실 수 있는데 정치 테러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이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축소다, 부실이다,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셨을 때는 일단 총리실에서 이렇게
애써 의미를 축소하는 문자를 보낸 것도 있겠지만 또 다른 뭐 의심이 갈 만한 대목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점을 의심하십니까? 네, 먼저 제가 권익위원장으로서 이 정권의 탄압을 받으면서 저에 대해서 가해진 정권의 여러 가지 탄압이 이 사안에 비추어서 제가 당했고 저를 뭔가 법률적으로 엮으려고 했던 그런 것들을 이 종합을 해보면 반대로 이 정권에게 그대로 그 잣대를 들이대면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보도자료 뭐라든지 문자라든지 이런 것도 이 정권에 저에게 여러 가지 뭐 허위 조작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직권남용 이런 걸로 공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잣대를 그대로 대면 이거는 다 거기에 이 정권이 다 해당이 걸리는 됩니다.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 일을 직접 당했기 때문에 정권으로부터 당했기 때문에 더 좀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이런 또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왜 이 부분이 또 정권에 의한 축소 조작 또 왜곡이라고 이런 의심이 드냐면은 이 사건에 대해서 그 언론을 통해서 나갔던 게 초기에 이제 뭐 단독범이다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제보라든지 사건 정황에 보면은 뭐 회색 벤치 태워준 사람도 예, 있고. 공범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건 단독범이다 이렇게 발표를 이제 공식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그 내용은 수사당국에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언론 기사들이 단독범이라고 이렇게 단정적인 이런 용어를 쓰는 기사들이 쏟아져요. 그러면은 수사당국이 이거는 단독범이다 정해놓고 그게 짜맞추기 수사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단 드는 거고요. 당적에 관해서도 처음에는 민주당 당적이다가 쏟아집니다. 그것도 그 당적에 대해서는 정보가 그렇게 언론에 나가는 게 수사 당국에서 나간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뭐 다른 루트인지는 그는 진상이 규명이 돼야 되지만 그런데 이게 국힘 당적이고 태극기 부대에 많이 이제 이렇게 다녔던 그런 이제 사람이다라는 게 이제 보도가 나오니까 당적 공개는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적 공개 또한 알 권리나 공익적 차원에서 얼마든지 이거는 공개를 할 수 있는 사안으로 저희들은 보거든요. 근데 그를 정보를 이제 통제를 하는 거죠. 뭐 윤희근 청장 얘기로는 뭐 법 때문에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네, 그러니까 그런 법이 있습니까? 정당법에 그런 예. 게 있습니다. 이제 당적에 관한 당원 정보에 관한 내용은 정당법상 영장을 발부해서 영장에 의해서 그걸 확인해야 되고 그 확인에 관계한 공무원들은 그 내용을 발설하지 못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규정이고요. 사실상 이 규정은 그동안 사문화돼서 실제적으로 이걸로 처벌된 사람은 거의 없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은 규정이 그렇다 하더라도 알 권리라든지 사건 진상 규명이라는 공익적 목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사안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법리적으로 공개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당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특정 정당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보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자연스럽게 이제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건이 생명을 잃을 만한 정말 위중한 사안이고 암살 미수다. 정치 테러 사건이다. 이럴 정도로 모두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경찰이 수사 결과 발표를 할 때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피섭 사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피섭 그리고 그 법률적 용어도 아닌 그런 용어를 이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적어도 그 생명을 잃을 뻔한 그리고 테러범이 살해의 고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계획적인 그런 계획범이고 그 살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급소를 저격을 한 겁니다. 그리고 훈련도 많이 한 걸로 보이고요. 그런 엄청난 사건을 단순한 비격 사건 정도로 일반 형사 사건 정도로 경찰이 그걸 발표를 한다. 경찰이 그래서 그 수사 결과 발표 내용도 보면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이 사건의 의미를 축소하고
좀 더 파장을 줄이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고 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이 경찰청장이랑 국수본을 항의 방문을 했고요. 이 사건의 축소 왜곡을 하지 말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국민들의 눈높이라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잖아요. 왜 저럴까? 그럼요. 그러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이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라. 이게 이제 저희들의 요구고요. 근데 오늘 한동훈 그 국힘의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이 이걸 보고 음모론을 뭐 생산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현재 적어도 저는 민주당 대책위는 이 사건에 대해서 팩트와 증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얘기를 합니다. 팩트와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시하는 팩트와 증거에 대해서 그 문자나 여러 가지를 생성한 정부 당국이 거기에 대한 진상 규명을 해줄 걸 요구를 하는 거고요. 여기에 무슨 음모가 있습니까? 오히려 이걸 음모로 치부를 하고 이 사건의 파장과 의미를 축소하려는 것은 정부 여당이 아니냐는 거죠. 오히려 음모론을 주장하는 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해보면 국민들이 궁금해하는데 그걸 풀어주지 못한 데서 시작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문자도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그 총리실에서 발송했다고 하는 문자 자료가 있지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대테러 종합상황실에서 부산 강서 이재명 대표 부산 방문 중 피습 사건 발생. 대테러 종합상황실 이렇게 해서 지금 나왔거든요. 근데 의식이 있으며 출혈량 적은 상태. 소방은 목 부위 1cm 열상으로 경상 추정 이렇게 지금 했는데 이 대테러 종합상황실이라는 게 항상 상시기구로 있습니까? 총리실 산하에 있는 공식 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저거를 저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일보를 띄웠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 문자가 나왔고 난 뒤에 프레임이 완전히 전환이 되고 언론 보도가 경상이나 이 출혈이 적다, 열상 1cm 열상이다. 프레임을 전환하기 위해서 이런 그 보도가 이제 뒤엎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볼 때 그런 사건을 축소 왜곡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느냐 추정을 하는 거고요. 축소 왜곡 시도가 아예 처음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 그래서 생각하시는 거군요. 정부에 의해서 저런 문자가 발송이 된 것은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 의도가 뭐냐, 지시자가 누구냐, 책임자가 누구냐 저희들은 묻는 겁니다. 여기에 무슨 음모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진상 규명을 하고 저 문자에 대한 진위와 거기에 대한 지시자, 여기에 대한 진상 규명의 책임은 정부에게 있는 겁니다. 총리실의 보도 자료도 준비가 됐죠. 그것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총리실에서 이제 시간대별로 이렇게 됐다라고 했는데 여기에도 역시 목에 열상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자상, 열상 이런 걸 국민들이 이제 새로 알게 됐는데 저 문자는 총리실 문자가 아니고요. 예. 오늘 제가 기자회견 때 이제 제보받은 내용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좀 전에 총리실의 대테러 상황실 문자는 보면은 소방이 1cm 열상 했는데 경상이라고 했다라고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이미 적게 1.5cm라고 돼 총리실에는 있는데도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건 소방이 이제 일보입니다. 소방일보. 소방일보로 지금 이제 저희들 제보받은 거랑 문서의 진위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예. 근데 어쨌든 저 문서가 사실이라면 저 문서는 소방일보는 열상 1.5cm고요. 거기에 나머지 정보는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알겠습니다. 근데 총리실은 저 1.5cm를 1cm로 축소를 했고요. 예. 경상이라는 표현을 추가를 했고요. 소방의 보고랑 총리실의 소방 보고를 주장하는 내용도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총리실 문자가 상당히 그렇죠. 당시에 보고된 내용과도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죠. 총리실이 뭐 자체적으로 와서 파악한 것도 아닐 텐데 소방이 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만들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도 소방이 1.5cm 열상이라고 했는데도 그걸 1cm라고 했다는 거 참 이해가 가지 않고 또 한 가지 정청래 최고위원이 현장에서 이렇게 뭐
이재명 대표가 흘린 핏자국을 막 경찰이 열심히 지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것도 좀 궁금해요. 일단 그 화면이 있는데 보고 얘기를 하실까요? 이런 중대 사건이 발생했는데 경찰은 사건 현장에 폴리스 라인도 치지 않고 이재명 대표가 구급차에 실려간 직후 경찰이 서둘러 물청소로 현장 핏자국을 지웁니다. 이거 증거인멸 아닙니까? 왜 폴리스 라인을 치지 않죠? 경찰 물청소 장면을 동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건 발생 1시간도 안 되었고 당신은 이재명 대표의 생사 여부를 판가름하기 어려운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사건 현장을 왜 훼손합니까? 전망대 관리소 직원도 아닌 경찰이 누구 지시를 받고 사건 현장에 남아있을지도 모를 증거를 물청소로 지웁니까? 상부의 지시 없이 가능한 일입니까? 현장을 급히 물청소하라고 지시한 윗선이 누구인지 밝혀야 합니다. 그래요. 저 부분도 참 이해가 안 가요. 물론 지금 뭐 경찰 쪽에서 밝힌 것은 이미 증거는 확보가 됐고 현장을 좀 뭐 보기가 혐오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치웠다라고 얘기하지만 큰 사건의 중요한 현장이니까 보존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수사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지금 범인이 테러범이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라고 현재는 자인을 했어요. 그래서 살인 미수에 법적으로 해당될 소지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 범인이 초기에 그걸 인정을 했다 하더라도 경찰 수사에 의하면 단독범이고 공범도 없고 배우도 없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이제 동기 이 부분에 대해서 뚜렷하지 않고 그래서 만약에 범인이 중간에 진술을 바꿔서 뭐 이게 우발범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바꾸면 실제로 살인의 동기와 고의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는 저런 현장의 범행 현장의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기본 중에 기본이고 증거 범행 현장을 보존하는 것,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 증거를 확보하는 것 매우 중요한데요. 저 범행 현장은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이재명 대표가 자리를 이제 부산대병원으로 옮긴 직후에 바로 물청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총리실 대테러 상황실 문자 발생, 정확한 사실관계는 저희들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 전이나 직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당시에 초기에 언론들이 1.5cm 예. 열상이라고 보도가 쫙 됐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초기에 언론 보도들이 흉기라는 표현을 썼고요. 총리실 문자는 과도라고 순화됐다고 그랬잖아요. 초기는 흉기 그리고 조선일보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초기에 그 내용은 이 대표는 셔츠가 젖을 정도로 피를 흘렸다. 그리고 출혈이 또 다른 기사는 출혈이 이어졌다. 그러니까 피를 흘린 채 쓰러졌다. 이런 용어들이 많이 있고요. 현장에 함께했던 민주당 당직자나 증인들, 목격자들에 따르면 상당히 많은 피를 흘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총리실 문자 보세요. 문자에는 출혈이 거의 없다로 표현이 돼 있죠.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현장에서 지혈 중 의식이 있으며 출혈량 적은 상태 이렇게 돼 있죠. 적은 상태. 예, 예. 그러니까 이 총리실 문자가 사실이 되려면은 출혈이 안 보여야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만약 출혈이 다량으로 발생을 했는데 그 현장이 보존이 돼 있으면 사진 기자들이 가서 사진을 찍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얼마나 위중한 상태인지가 확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증거를 보존하는 게 수사당국의 기본이고요. 증거를 확보하는 거. 그런데 이거를 그 총리실 문자 발송 그 전후에 그 시점은 이제 앞으로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게 깜짝같이 경찰에 의해서 청소해가지고 없어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증거인멸이고요. 그리고 총리실 문자에 대한 일종의 알리바이를 제공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물청소 이 부분도 진상이 규명이 돼야 되고 여기에 대한 책임은 경찰에게 있다고 일차적으로 경찰에게 있는데 과연 이 물청소를 증거인멸을 누가 지시했는지 예. 이것도 반드시 진상이 규명돼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궁금하고 미심쩍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또 한 가지 이 김 씨가 직접 자기 말로 기자들 앞에서 변명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뭐 8장짜리 써놨으니까 그걸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알지 못합니다. 혹시 위원장님은 뭐 제보나 이런 걸 통해서 변명문의 내용이 뭔지 조금 들으신 건 있습니까? 이 정보의 선택적 누설 내지 공개인데요. 그는 여태까지 이렇게 제보나 이런 걸 통해서 공개가 되지 않는 거 보니까 수사당국이 철저히 숨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거는 이제 확인되지 않았고 일부 특정 보수 언론에 의해서 일부의 내용만 이제 지금 언론에 공개가 됐는데요. 그것도 수사당국에서 누설하지 않으면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접하기 어려운 정보죠. 그러니까 이 경찰 수사당국에서 의도적으로 특정 세력에게 유리한 정보는 흘리고 또 불리한 정보는 흘리지 않고 뭐 이러지 않는가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변명문의 내용은 테러범이 자기의 그 범행 동기가 뭐냐 이 묻는 기자들에게 자기의 그 변명문이 있으니까 그걸 보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테러범이 그것에 대한 공개를 동의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 범행 동기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내용이 공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이것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투명하게 이 범행 동기를 알기 위한 중요한 단서고 범인도 그것의 공개에 동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왜 수사당국이 이걸 공개를 하지 않는지 묻고 싶고 속히 투명하게 이 공개를 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8장이나 됐다고 하고 본인도 뭐 그거 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알 수가 없고 다만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내놓은 것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뭐 이렇게 했다는 부분만 얘기하지 않습니까? 총선도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민주당이 국정조사나 특검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걸 공개하라 이렇게 강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특검이라는 형식을 통해서는요. 근데 지금 현재는 민주당은 이 지금 경찰 수사 결과가 축소 왜곡한 실패한 수사다. 정치적 수사다. 저희들이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찰 수사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원점 재검토하고 재수사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오늘 또 공식적으로 신상이나 이 당적 변명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재요구하면서 신상 공개에 대해서 신상공개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경찰의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이렇게 경찰 측에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재수사하는 걸 지켜보고요. 만약에 이 진상규명이 미흡하다, 수사당국이 진실을 밝힐 의지가 없다. 그래서 이 국민들이 이 의혹이 계속적으로 정폭된다고 본다면 민주당으로서는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뭐 특검이나 국정조사 조치 이런 것도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단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일단 위원장님께서 지금 대책위원회 맡아서 쭉 지켜보신 결과 이번 사건은 명백히 정치 테러가 분명하고 밝혀져야 될 게 많은데도 현 정부에 불리할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축소하고 그랬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지금 저희들이 짚어본 것 말고도 밝혀져야 될 부분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공범이라든지 예. 또 배후 그리고 이 테러범이 사실상 생활고에 찌달리고 굉장히 형편이 어려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이동하거나 이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계속 쫓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런
금전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했다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이제 흔적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뭔가 지원하는 배우가 존재하지 않는가 이제 이런 의구심이 예. 제기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거기 뭐 아산에 있는 부동산업소 임대료도 엄청 밀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여러 가지 사실상 이거는 이런 정도의 정치 테러 사건에 관해서는 이미 수사가 다 끝나 있고 이런 부분이 공개가 돼야 될 사안인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많은 그냥 의구심, 의혹 이런 게 계속 제기가 되고 또 한쪽에서는 가짜 뉴스가 계속 생산이 되고 그래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혼란을 야기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오히려 지금 국힘에서 뭐 음모론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은 음모론을 펴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팩트와 증거에 의해서 그리고 국민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서 정부 당국이 철저하게 진상규명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라. 이게 저희들의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터무니없는 음모론 주장으로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막으려고 하는 의도 자체가 저는 그는 음모론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당국 그다음에 여당은 책임 있는 자세로 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한 줌 의혹 없이 진상규명하고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더 이상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짜뉴스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국론이 분열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정부 여당에게 있다. 그들이 정보를 또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잘 밝히지 않고 감추면 더 문제가 나중에 커지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겪지 않았습니까? 감추려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얘기가 있죠. 어떻습니까? 제보가 많이 들어왔다고 그러셨는데 그중에서 좀 이런 거는 좀 신빙성이 있다 이런 걸 한번 좀 짚어봐야 되겠다 하는 것들도 있습니까? 뭐 의미 있는 그런 내용들도 예. 상당수 있고요.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이런 내용들을 모두 내부 법리 검토를 거쳐서 국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부분만 책임 있게 공개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좀 말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좀 더 새로운 사실이 나와서 우리들이 좀 알아야 되겠다 하는 거 있으면 알려주시고 제보를 원하는 국민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 테러 대책위원회 산하에 제보를 받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아마 민주당 홈페이지에 가면 제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전현희 위원장님 나오시니까 참 응원 댓글이 많이 왔습니다. 곽삼철님, 이 시대 행동하고 실천하는 양심, 깨어있는 지성 전현희 위원장님으로부터 희망을 보게 됩니다. 감히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참 대단한 분이십니다. 감사드립니다. 허준님, 전 위원장님은 이미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참 지도자 반열에 올랐다고 봅니다. 부디 큰 행보로 국민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정치인으로 커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님, 전현희 위원장님 끝까지 화이팅 해주세요. 국민이 한마음으로 응원드립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진실을 명명백백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아서 다 소개 못드리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또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응원해 주신 분도 계시네요. 김진호님, 전현희 위원장님 꼭 국회 입성하셔서 무도한 정권 심판해 주세요. 출마는 어느 쪽으로 혹시? 지금 종로를 지금 준비를 하고 종로 출마로 당에서 이제 자격검증위원회에서 적격 심사가 통과가 됐습니다. 자격 검증 요즘에 한참 하고 있는데 지역을 다 얘기를 됩니다. 하고 보는 겁니까? 네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지역을 같이 보는군요. 네네. 그러면은 그 지역을 내놓고 거기에서 자격 검증 통과한 분끼리 이렇게 또 경선을 하거나 검증을 받거나 그렇게 하는 겁니까? 네, 앞으로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종로 얘기하셔서 거기에는 지금 곽상원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도 그쪽을 지금 출하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서울의 전역에는 경쟁이 대부분 지역구가 치열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지역을 가든 현역이 있거나 거기에 오랫동안 그 지역을 닦은 그런 이제 후보들이 다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경쟁은 지금 현재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분이 되셨든 다들 훌륭한 분이시고 또 저는
도전자의 입장에서 정정당당하게 또 공정하게 이렇게 경쟁을 할 생각입니다. 종로를 택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제가 정치를 다시 하겠다, 총선에 출마를 하겠다 결심하게 된 계기는 이번에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있으면서 1년간의 정권의 탄압을 받으면서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과 불의함을 제가 목격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총선을 통해서 정치적 심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체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가장 피해자로서 그리고 실제로 그 탄압을 당한 당사자로서 제가 그런 윤석열 정권 심판의 선봉장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 1번지인 종로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한 이번 총선의 의미를 걸고 제가 그 역할을 하고 싶다. 그런 의미가 이제 종로 출마의 제일 중요한 의미고요. 또 하나는 그런 정권의 탄압을 사실상 행동대 역할을 했던 기관이 감사원입니다. 감사원이 현재 종로에 위치하고 있고요. 종로에서 그동안 계속 제가 그 감사원 앞에 가서 시위를 하는 등 이렇게 많이 싸워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을 국민의 감사원으로 바로 세우고 그 위상을 재정립하는데도 저는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명감과 정치적인 의미가 종로에 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종로 출마를 결심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나와서 궁금한 거 다 얘기해 주시고 우리가 진실을 알아가는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두 분만 더 소개를 해야 되겠네요. 커커님, 똑소리 나는 전현희 위원장님, 민주당의 크나큰 재산이고 태산입니다. 응원합니다. 오늘 오셨으니까 힘 받고 가십시오. 너무 감사합니다. 대진님, 진실은 언제나 이기더라. 좀 더디더라도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하지. 그렇죠? 네, 예. 너무 귀한 말씀이십니다. 네,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건강 잘 챙기시고 건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앵커님과 우리 또 정어리 TV 시청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 원하시는 모든 꿈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 정치 테러와 관련해서 민주당 당대표 정치 테러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전현희 위원장님과 인터뷰해 봤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요. 진실은 송곳과 같아서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뚫고 나오게 돼 있습니다. 감춘다고 감춰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이 정부에서 일어났습니까? 감추려고 하고 숨기려고 해도 언젠가는 다 드러나고 또 저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 있단 말인가 하는 것까지도 국민들이 직접 눈으로 보는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똑똑히 깨어 있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배국의 정치 1번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